미국 화폐 100달러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 보스턴에 사는 가난한 양초장이의 15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벤저민 프랭클린. 벤저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벤저민 프랭클린은 10살 때는 아버지가 하는 양초와 비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12살에는 형 제임스 프랭클린의 인쇄소에서 도제 계약을 하고 일을 배웠습니다. 도제란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스승의 밑에서 생활하며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본 이들은 책을 먹어 치운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책을 좋아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적은 월급으로 맛있는 음식과 책을 모두 살 수 없어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고 책을 사서 봤다고 해요. 인쇄소에서 제임스와의 계속된 트러블로 벤저민은 17세의 나이에 형의 곁을 떠납니다. 제임스는 동네 인쇄소에 벤저민의 흉을 떠벌리고 다니며 벤저민이 동네의 새로운 인쇄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벤저민은 보스턴에서 일을 구하지 못한 채 한동안 거짓골을 하고 지내게 되는데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보스턴에서 600km 떨어진 필라델피아로 가게 됩니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정착해 인쇄업을 하던 벤저민은 영국에 가서도 인쇄 사업을 벌여보지만 실패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벤저민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성격으로 빠른 시간에 인쇄업자로서 성공했고 1728년에는 인쇄소를 차립니다. 데보라라는 여성과 결혼도 합니다. 1729년에는 펜실베이니아 가제트를 창간합니다. 펜실베이니아 가제트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펜실베이니아 가제트를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신문과 달리 신문에 세계 최초로 만화를 삽입하고 지도도 넣고 수수께끼 같은 재미있는 글들이 신문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쇄 사업이 잘 되자 벤저민은 문구점, 잡화점, 사설, 은행 등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팔리던 책은 대부분 유럽에서 들여왔는데 사치품으로 여겨질 만큼 무척 비쌌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람들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달력에 글과 그림을 넣어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은 북아메리카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벤저민은 준토라는 클럽 회원들과 모여 독서 토론을 하곤 했는데 준토 회원들의 책을 한 곳에 모아 미국 최초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벤저민은 신문에 필라델피아시의 소방대, 유니언 소방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는데요. 나무로 만든 집, 양초로 실내를 밝혀야 했기에 한 번 불이 나면 옆집까지 옮겨 붙으며 큰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유니언 소방대원들은 불이 나면 준비해 두었던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와 물이 담긴 광주리로 화재 진압을 했고 큰 불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을 잘 다니길 바라며 집 밖에 등을 매달아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 집 앞에 내놓기 시작한 게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건립이 중단되었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벤저민 프랭클린과 그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학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 유명인으로는 워런 버핏 등이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실생활에 쓸 수 없는 과학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실용적인 과학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으로는 연기가 덜 나고 연료도 덜 사용하는 프랭클린 난로,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안경 하나에 담은 이중 초점 안경, 높은 곳에 물건을 집을 수 있게 해주는 인공팔, 유리 하모니카 등이 있습니다. 발명을 많이 했음에도 특허로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발명품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벤저민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번개가 전기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번개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지요. 어느 천둥 번개가 치며 비 내리는 날, 벤저민 프랭클린은 연줄에 열쇠를 걸어 실험합니다. 이 연날리기 실험을 통해 열쇠에 튄 불꽃으로 번개는 전기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뾰족한 쇠막대를 세워 전기를 모이게 한 다음 모인 전기가 바닥으로 내려가 땅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피뢰침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751년 펜실베이니아주 의회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그가 당선되고 몇 해 뒤에 인디언과 힘을 합친 프랑스인들과 여러 개의 식민지를 거느린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전쟁이 났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가 나누어 다스렸는데 벤저민이 사는 펜실베이니아는 영국이 다스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사람들은 본국인 영국에 세금을 바치고 필요할 때는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부자 중에서는 영국에서 온 고위 관리와 귀족이 많았는데 그들은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거나 내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도 전쟁 비용을 내도록 영국 정부가 바로 잡아주길 바랐습니다. 1757년 벤저민은 펜실베이니아를 대표해 영국에 갔습니다. 벤저민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오랫동안 설득하여 1760년 부자들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비용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인지세법을 만듭니다. 인지세법이란 신문 팸플렛 등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등에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나라 돈이 바닥 나버리자 모자라는 돈을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서 거두려 했던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지세법을 철회해달라는 연설을 했고 영국 의회는 일단 그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그 후 영국 정부는 인지세법 철폐 후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이 모든 제도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국의 횡포를 참지 못한 아메리카 대륙의 보스턴 시민들이 홍차를 싣고 온 영국의 화물선을 점령하여 그 안에 홍차 상자들을 몽땅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보내 몇 년 동안 보스턴 항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동안 항구에는 어떤 배도 드나들 수 없어서 보스턴 시민들은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벤저민과 많은 정치인이 보스턴에 파견된 영국 군대를 철수시키려 노력했지만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을 더욱더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아메리카 편에서 계속 말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을 눈엣 가시로 보고 대영 제국의 반역자이므로 최신 장관 대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명합니다. 반역자로 지목된 벤저민은 공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벤저민은 고향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벤저민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영국의 스파이라는 소문도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과 사실은 달랐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영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렸습니다.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대륙의 각 주에서 모인 지도자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미합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군대들은 버지니아주 군대의 대장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의 지휘 아래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워싱턴을 만나 영국과 맞서 싸울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군 본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2만 명의 군인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싸웠다간 질 것이 뻔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프랑스로 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된 거절에도 프랑스 정부를 설득했고 프랑스로부터 미합 중국이 독립전쟁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프랑스가 돈과 무기를 빌려주겠다는 지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1년 동안의 결실이었습니다. 1783년 영국의 항복으로 미합 중국과 영국은 오랜 전쟁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이 이뤄진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합 중국 의원들의 권유로 벤저민은 프랑스 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83세 나이에 미합 중국 펜실베이니아주 대표가 되었습니다. 벤저민은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한 의견을 많이 내며 의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는 자서전을 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벤저민은 1790년 84세 나이에 사망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미국 건국의 아버지,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지도자라고 부르며 미국의 가장 큰 화폐인 100달러에 초상화를 넣어 기억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